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보잉 747 맥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 큰 사고가 생겨서 아마 비행기 두 대가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떨어지면서 아마 346명이라는 그 승객이 그 이제 다 죽은 그런 이제 사건인데, 그게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설계 결함인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결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게 사실 뭐 물어보는 게 사실 이제 뭐 답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 조금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346명이 죽었고, 저기 웹사이트에 가시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제가 그대로 코테이션해서 다 웹사이트에서 저도 발췌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346명이 죽었고, 뭐 여기 보면 이제 보잉이 그 이 뭐죠, 에어버스랑 이제 경쟁을 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급히 737 맥스라는 걸 새롭게 시장에 도입을 하면서 이제 비용 절감을 굉장히 키워드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약간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작년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비행기 두 대가 떨어지고, 지금은 완전히 737 맥스가 그 뭐죠, 운항을 중단하는 굉장히 초유의 사태가 생겨서, 이게 제가 이제 데미지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보잉사에 굉장히 큰 뭐 금전적으로도 뭐 비행기가 떨어져서 승객에 대한 그 뭐 문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뭐 항공 이거는 잘 모르는데 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 MCAS라는 그 이 시스템을, 새로운 소프트 시스템을 맥스에 새롭게 장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센서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폴트 톨러런트하지 않았다, 뭐 이제 이게 이제 이 뭐죠, 그 이 소프트웨어가 요새 이제 비행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버튼식으로 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비행기가 이제 그 뭐죠, 이 저 수평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MCAS라는 게 이제 이게 날개하고 앞에서 오는 바람의 방향하고가 이 각도가 커지면 막 이제 강제로 꼬리 쪽에 이제 날개를 높여가지고 수평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조금 오동작을 하면서 이제 그 파일럿이 두 명 갖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한 사람이 더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저도 이제 코테이션을 해왔는데, 많은 사람의 실수가 인볼브되어 있고, 또 소프트웨어가 이제 사실은 밴드에이드로 사용돼. 밴드에이드가 뭔지는 아시죠? 이 반창고죠. 그러니까 막 이 결국은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 거를 소프트웨어로 이제 대충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반창고처럼 막 붙여갖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반창고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FAA라는 이 저 세이프티하고 관련되는 미국의 그 항공 뭐 안전 뭐 관련되는 그 이 기관에서 사실은 이 서티피케이션을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새롭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서티피케이션 하는 거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까지.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안전 관련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깁니다. 뭐 우리 지하철 또 건물에 불이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굳이 세월호 같은 큰 사건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인이 뭔지를 몇 년이 지나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불이 나면, 목욕탕에 불이 났다 그러면 그 동네 소방서장 하나 직위 해제 딱 해서 잘라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근데 이제 이 선진국이 이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원인이 뭔가를 찾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도 느꼈던 그런 얘기인데, 그 이제 제가 여기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밴드에이드라는 얘기를, 반창고인데, 우리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회사들이 소프트웨어를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 그거 자체로서 내가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아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본인들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 생각에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던졌던 화두인데, 디자인 플로우냐 또는 소프트웨어 버그의 문제냐. 자,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버그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의 결함의 문제다.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는 분?
그 이게 뭐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디자인 플로우니까 마치 소프트웨어는 디자인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소프트웨어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었으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자인 플로우 하고 나 소프트웨어 저는 이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요거는 제가 아주 간단히 얘기할게요. 한 4, 5년 전에 보면 아리안 5란 제가 이제 강의할 적에도 소프트웨어 페일류의 아주 대표적인 그 사건으로 인공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뭐 1분도 안 돼 갖고 그냥 공중에서 폭발해 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제가 그대로 발췌를 해서 가져다 놓은 내용인데 뭐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얼른 넘어가서 좀 보면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역사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소프트웨어에서도 이 페일리어 역사도 상당 부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한 재사용을 했었던 게 두 가지 공통점이고 그다음에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절한 품질 활동, 특히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관련된 그 부족이 제가 테스팅은 코드에 대한 테스팅만을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 전 사이클에서의 그 이 베리피케이션 관련되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두 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유사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마 그 이 저 아리안 5는 아마 3억 7천만 불이니까 그 당시에 3억 7천만 불이면 뭐 25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고 지금 이 보잉 747은 제가 도대체 돈으로 얼마를 계산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들이 뭔가를 보면 요건 이제 그 K무게 우리 그 이 저 우리 SK랑 같이 만들었던 내용에 나오는 거를 아마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얻고 싶으시면 아마 여러분 중에 아마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가서 살펴보시면 아마 될 텐데 저는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술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문제에서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컴플렉시티, 체인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이 네 가지의 문제들이 서로 얽혀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내용도 제가 그 이 자료에서 그 K목 자료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건데요. 이 진화의 추세인데 누구나 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그 비용 절감을 어떻게 내가 잘 하느냐라는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의 문제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스스로도 내가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소프트웨어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지식을 가지고 또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를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품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세이프티라는 그 용어를 하나 그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이게 여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2년쯤 전에 런던에서 일어났던 그렌펠 타워 저 사고라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사람이 한 7, 80명이 짧은 시간 안에 불에 타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이 사건도 이제 저희 실험실에 사실은 이제 이거 가지고 MCI-R이라는 이런 재난에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모델링도 하고 검증하는 일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 디펙티브 세이프티하고 프레딕티브 세이프티하고 이 두 가지를 그 디텍티브는 페일리어를 찾아서 그 상황에 빨리빨리 어떤 뭐 이 경우 같으면 인명을 빨리 구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 프레딕티브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역량은 사실은 과거에 보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좋으냐 그러면 여러분 사장님들한테 여쭤보면 사장님들은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싸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 아마 실감을 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내가 혼자 소프트웨어를 만들 적에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뭐 경쟁자들이 뭐 개인뿐만 아니라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소프트웨어 역량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차별화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이 보시면 여러분 중에 그 저 아이폰 쓰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또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 그러시구나. 왜 아이폰을 쓰시죠? 좀 더 단순한데 예. 안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또 스마트 저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은 왜 안드로이드 폰 쓰세요? 가성비가 좋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낼게요. 20년 전에는 제가 스마트폰, 핸드폰을 할 적에 야 그거 산속에 가서도 전화가 통화가 돼? 그 얘기를 했어요. 뭐좀 뭐죠? 그 당시 지금 없은 모토로라 막 나오고 야 그거 뭐 많은 무전기 같은 거 들고 야 그게 정말 통화가 되는 거야? 통화가 되는 것 자체로 그 물건의 가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여기 제가 한 두 분만 열정 물어봤는데 이게 통화가 잘 터져서 내가 뭐 SK 거를 쓴다, 뭐 KT 거를 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다 이게 뭐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뭐 아까 가성비 얘기하듯이 그게 이제 바로 사실은 소프트웨어의 역량과 관련되는 차별에 대한 역량이 이 커머디티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인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되죠? 많은 경우에 이게 이제 오픈 소스로 막 풀립니다. 오픈 소스로. 왜 이건 더 이상 나한테 돈벌이가 안 되는 거냐? 기업에서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막 풀어버리고. 이제 밸류 에디드 레이어가 이게 뭐냐면 이제 돈이 되는 거죠.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가 싼 하드웨어를 써도 소프트웨어 가지고 훨씬 더 뭐죠? 경쟁력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 뭐죠? 전 세계에 팔리는 스마트폰의 이익의 80%를 애플이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앞으로 이런 밸류 에디드 레이어에 소프트웨어 역량을 집중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미래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역량인데요. 이거는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왼쪽은 소프트웨어가 비즈니스의 변화를 혁신을 쫓아가지 못해요. 계속 허덕허덕해요. 그 차이만큼이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 내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훨씬 플렉서블해서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혁신을 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 생각에 우리 이 게임 과정을 잘 들으시면 아마 이런 역량을 가지시고 이런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